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혹시 바뀐다면 그 중에 실적이 갑자기 번쩍번쩍 하는 놈들의 주가가 스치며 더블의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제가 한국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이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을 많이 한 이유 뭐라 그랬죠? 안 올랐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였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한국보다 너무 잘 나갔으니까. 뭐 그거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평균 회귀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상반기 6개월 동안 30% 오른 한국 주식시장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한국 30% 올랐는데 6개월 동안 여러분 그보다 많이 버셨습니까? 그보다 못 벌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수익을 버셨다면 지켜야 되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혹시 못 벌었다면 아직 뜨거울 때 한번 따라잡을 하반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몇 년 동안 한 뭐 정확히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거의 최소 4, 5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안 좋았어요. 상저하고 예전에 제가 금융투자소득세 한창 이제 뜨거운 감자일 때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일정 규모 이상 하나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대주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과세를 하는데 그게 기준점이 12월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큰 손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상반기에. 그러면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일단 하반기에 쭉 팔고 내년에 다시 사야지, 1월부터 다시 사야지,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올랐던 주식만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잃은 주식은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상고 하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 거 자꾸 파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였을 것인데,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찬바람 불면 한국 주식은 접어라, 그만해라, 한 9월 털지 않으면 이거 10월 11월에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게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그리고 여의도에서 아주 근거는 없지만 정설로 이제 믿어지던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계속 언급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국내 주식시장 너무너무 좋았으니까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주식을 다 팔고 현금으로 내년까지 있어야 되나? 아니면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 적극적,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아직 국내 주식시장 좀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손 털기에는 아까운데 더 올라가면 어떻게, 벼락거지 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당장 주식을 다 팔진 않고 AI의 흐름이 남아있는 데서 수익의 기회, 추가 기회, 하반기에 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AI 얘기로 잠깐 돌아오면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이 AI의 진심인가가 인사에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네이버의 대표이사 출신으로 임명했단 말이죠. 이 사람 원래 엠파스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초기 창업가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로 옮기고 대표이사까지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 장관에는 LG의 AI 연구 원장 출신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AI 바우처를 얘기한 사람,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 사람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의 이제 직함이 AI 미래 기획 수석이랍니다. 들어본 바 없어요. 이런 미래 기획, AI 미래 기획 수석이라는 사람이. 이 수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 출신, 비서진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보면 과학 기술을 책임지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AI 연구원장 출신이고, 그 사람이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앞서서 얘기를 하겠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뭔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에는 벤처기업가 출신 네이버 대표이사가 앉게 됐고, 대통령을 지금거리에서 보좌하는 수석 자리에는 네이버의 AI 센터장을 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나라 AI가, 네이버가, 카카오가 뭐 구글이나 챗 GPT랑 대결해서 이길 수 있냐 없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회의적이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작고 글로벌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끼리 먹고 살고 미국 사람 미국 사람들끼리 먹고 살고 뭐 예를 들면 검색은 네이버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구글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애플 스마트폰 쓰고요. 이 생성형 AI, 이 LLM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네이버 걸 쓰는 사람 하이퍼클로바죠 쓰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에는 AI의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대형주고 코스피가 흔들리면 어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뜨거운 AI 열풍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면 온기가 전달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 기사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이 어떤 거냐면 일단 하정우 신임 AI 미래기획수석이 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를 만든 분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AI에 정통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임명 전 가진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현 정부가 약속한 100조도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수석은 정부 지원으로 강력한 AI 모델을 만든 뒤 국민들에게 무료 바우처를 나눠주는 방법으로 AI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는 바우처만 주면 돼요. 한 달에 2만 원 줄 테니까 그걸 그냥 공짜로 쓰시라. 그러면 AI 스타트업들에게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2025년 하반기에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 계좌에 트랜짓 전환을 줄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SK 하이닉스 전부였던 계좌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상반기에. 그 중에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늘 끝까지 자란 나무 없으니까 좀 덜고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한 다음에 그 온기가 전달될 수 있는 AI 관련된 중소형주로 갈아타면 어떻겠냐라는 걸 제안 드리는 거고 그게 아마 AI 바우처가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AI 바우처가 아까 2만 원이라고 했어요. 한 달에 2만 원인데 그거를 뭐 12달 뭐 24만 원을 줄지 뭐 딱 한 달만 줄지 뭐 몇 년을 줄지 이거 전혀 모릅니다. 아직 나온 바가 없고 이분의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결정된 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2만 원씩 준다. 2만 원씩 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만 원에 5천만 명이잖아요. 전 국민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조 원입니다. 1조 원. 100조 중에 1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랑 비교를 해보면 되냐?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비대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정부의 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 거리두기, 뭐 재택근무, 근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됐어요? 줌으로 미팅 한다라든지 뭔가 종이를 아예 디지털로 전환시켜 가지고 한다라든지 메신저 중에 고급 메신저 해외 메신저로 뭐 바꾼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기업들은 원래 하던 일인데 중소기업들은 당장 내 거가 삭제하고 입에 풀칠하기 바쁘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도입하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사할 지경에 처하니까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디지털 비대면 바우처를 줄 테니 이 공짜 바우처를 가지고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사든지 뭐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을 하든지 해서 디지털 전환을 해봐라 라는 사업이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였냐 하면 2021년에 기업당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총 2160억이었어요. 2022년에는 410억이었고 2023년에는 금액은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3년 차까지 하고 없어진 사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강 보면 거의 2,500억 정도를 썼어요. 이 비대면 바우처. 이 비대면 바우처에 2,500억을 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이버 증권을 켰고요. 이 웹캐시라는 회사가 격리나라라는 걸 만들었어요. 격리나라. 격리나라는 뭐냐면 인간의 격리 업무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대체해주겠다 해서 이제 격리나라고 한 달에 3만 원인가 하는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1년에 3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개발했더니 처음에는 잘 안 썼다가 여기 보시죠. 상장을 이게 얼마죠? 한 만 원대 하고 코로나 때도 뭐 만 몇천 원대였는데 이때 거의 5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더 유명한 회사를 말씀드리면 이 회사도 똑같았어요. 더존 비지온. 경리나라보다는 조금 무거운 프로그램.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기업은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이 쓰는 기업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가 뭐 계속 올랐었는데 한 3만 원, 5만 원대 있다가 코로나 때 13만 6천 원까지 오르게 되죠. 물론 이때 안 오른 주식이 어디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웹캐시하고 더존 비지온 같은 회사는 이 비대면 바우처 때 어떤 일을 수혜를 받았냐면 고객이 막 늘어납니다. 왜? 정부가 공짜로 돈을 주니까. 야, 너네 400만 원까지 한번 써봐. 그럼 격리나라 한 명당 3만 원, 격리 5명 15만 원. 그럼 1년이면 한 200만 원? 2년치의 격리 프로그램을 공짜로 써볼 수 있는데 안 쓸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쓰는. 근데 그게 정부가 돈을 주지만 돈을 실제로 가져가는 사람은 더존 비지온이나 웹캐시 같은 회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져요. 매출액도 늘어나.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마케팅비는 필요 없죠. 공짜로 알아서 공짜니까 알아서 다 찾아서 가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익도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갔어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비대면 바우처? 한 코로나 때만 한 2년 반짝한 건데 그러면 2년 후에는 어차피 없어지는 사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사람 격리를 쓰다가 요거를 한번 써보니까 너무 편해. 월급보다 더 싼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쓸데없는 일 하는 것보다는 고도화된 격리 재무의 기획 업무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료로 써봤는데 다 쓰고 났더니 유료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영원할 것처럼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AI 바우처 얼마라고요? 2만 원을 가정해 보고 있어요. 한 달에 2만 원. 그렇게 되면 한 달만 주고 끝난다 하더라도 5천만 명 1조 원입니다. 아까 코로나 때 비대면 바우처 얼마? 2,500억. 그 사업보다 4배 큰 사업입니다. 그 얘기는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상당한 임팩트를 줄 수 있다. 4배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회사한테 임팩트 가는데요?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가 돈은 많이 받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AI 서비스를 잘 개발할 거니까.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거기다 2만 원짜리 써볼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 근데 문제는 뭐야?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매출액이 거의 10조입니다. 이 AI 바우처 시장이 만약에 1조라고 했을 때 예산이 그거를 네이버 카카오가 반씩 나눠 가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5천억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매출액의 5%밖에 안 돼. 물론 이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5%밖에 안 되니까 작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하반기에 스치면 더블인 주식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플랫폼 회사 중에 B2B가 아닌 B2C 회사. 왜냐면 코로나 때 비대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한테 준 거예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용 소프트웨어. 아까 격리나라라든지 더존비지원의 위하고 이런 거를 구매하는데 썼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번에는 전 국민 AI 바우처예요. 그러면 개인이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업용 소프트웨어보다는 B2C 소비자가 직접 뭔가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나 컨텐츠여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수혜를 받는데 네이버 카카오 몸집이 너무 크니까 그거 말고 좀 작은 회사들. 실제로 아까 인터뷰에서도 뭐라고 했었냐면 스타트업들한테 시드머니가 될 거다. 작은 회사들한테 정부가 돈을 주고 그 서비스는 개인이 이용하되 그 수혜는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회사가 보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AI 수석의 발언이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찾냐? 저는 이렇게 찾을 것 같아요. 네이버 금융을 아까 들어갔었는데 그대로 그 화면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국내 증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AI 바우처는 국내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으로 들어갔죠? 이 업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쭉 뭐 제약, 자동차, 철강, 화학, 부동산, 가스, 손해보험, 뭐 소프트웨어, 증권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들어갔으니까 인터넷과 카탈로그 소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예스24 이런 회사 있죠. 최근에 막 해킹 문제 때문에 예스24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어쨌든 B2C 인터넷 플랫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스24한테 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스24가 분명히 뭐 챗GPT 같이 대단한 건 못 만들지 중소기업이니까 대신에 뭔가 AI를 만들려고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뭐 AI 도서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좀 포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AI 바우처 시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또 다른 업종들 한번 볼까요? 뭐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콘텐츠니까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KT 지니 뮤직 이런 거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음원 듣는 거잖아요. 음원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돈 내고 있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만큼 큰 회사는 아니죠? 그럼 뭐가 AI 뭘 하는데? 아마 AI로 음원 추천하겠다. 또는 AI로 만들어준 뭐 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바우처에서 나온 돈을 가져갈 가능성이 뭐꽤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한번 들어볼까요? 소프트웨어 보면 어떤 회사가 그래도 이해하기 쉬울까? 여기 보면은 한글과 컴퓨터 있잖아요. 한글과 컴퓨터 여러분들이 워드나 뭐 엑셀만큼 많이 쓰진 않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프레젠테이션 만들 수 있는 것을 똑같이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오피스, 한컴 오피스를. 한컴 오피스 유료입니다. 물론 이제 뭐 돈 안 내고 쓰시는 분들 계시지만 유료예요. 개인이 낼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AI 코파일럿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지금 값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컴도 저희 AI로 문서 수정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AI 바우처 사업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업종들을 눌러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기업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안 나온 것처럼 밀리의 서재, 전자책 회사죠. 근데 AI로 그 뭐라 하죠? 보이스북이라고 그러나요? 그 듣는 오디오북. 오디오북을 원래는 사람이 녹음을 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걸려. 근데 이걸 AI로 이용해서 TTS라 그러죠. 음성을 재현해가지고 오디오북을 판매한다. AI랑 관련 있을 수 있죠. 또 Dear You라고 해가지고 이 연예인하고 쌍방향 소통하는 메신저 앱 같은 거 있죠. 그것도 AI로 해서 연예인은 요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 관련된 콘텐츠를 저희가 AI로 생성해 봤습니다. 라든지 연예인의 목소리를 저희가 AI로 재현해서 목소리로 메신저로 들으시려면 뭐 추가로 돈을 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업종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중소기업인데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을 하면서 B2C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보다 주가가 덜 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혹시 바뀐다면 그 중에 실적이 갑자기 번쩍번쩍 하는 놈들의 주가가 스치며 더블의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형주를 갖고 있어서는 안 돼. 현금을 좀 마련해 놔서 대형주 조금 줄이고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똘똘한 중소형주 AI 관련주를 몇 개 사놓으면 혹시 정말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 AI 바우처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AI 바우처에 포함된 기업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다면 그게 바로 스치면 더블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여기 보면 thepublic.co.kr입니다. 이 the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 누구나를 뜻해요. 일반 펀드를 은행 창구에 가서 가입을 하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 코스피랑 비슷해. 10년 동안 2천, 3천 왔다 갔다 해.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를 위한 투자의 시작, 더퍼블릭 자산운용을 만든 거고요. 홈페이지는 한번 쓱 구경을 해보시고요. 여기 더퍼블릭 레터 구독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성명, 전화번호,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뉴스레터, 투자상담 둘 다 이렇게 고르고 나서 보내기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 담당자가 뉴스레터만 받고 싶어요 하는 샤이한 분들한테는 뉴스레터만 보내드리고요. 투자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쓴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상담을 돈 안 받고 당연히 돈 안 받고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펀드로 가입해 주시면 뭐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뉴스레터라고 하는 거는 저하고 제 파트너 그리고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이달에 한 달 동안 생각했던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시기에 맞는 투자 격언, 추천 도서, 그다음에 재밌게 읽었던 경제 뉴스, 저희가 탐방 갔다 온 기업의 탐방 노트,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이제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콘텐츠는 가득 담되 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뉴스레터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정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유튜버 김현준이 아니라 더퍼블릭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현준한테 궁금한 게 생기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내 재테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기시면 뉴스레터에다가 한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요. 채팅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채팅 상담을 누르시면 요새 전화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 바쁘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카카오톡 하듯이 대화를 텍스트로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